안녕하세요. 부업하는 마스터콩입니다. 제가 부업을 시작한 지 4, 5개월 지났는데 본업보다 힘든 게 부업인 것 같습니다. 실상은 마음고생, 몸고생, 그리고 개고생. 오늘 주제인 직장인도 부업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제법 거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강남 부동산 현업에서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꿀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본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처럼 직장인 부업을 꿈꾸시는 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상 초반부터 뼈 때리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너무 현실적일 수 있거든요. 영상 말미에는 제가 1만 명의 건물주들과 만나서 경험했던 꿀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올해 23년도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걸 검색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하던 때가 4,4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거의 2배 이상 9,620원 정도가 최저시급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4시간 정도 부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 38,480원이라는 일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 생활소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게 임금 받는 입장에서는 시급이 올라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수익이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제반 비용도 상승했는데 인건비까지 오르게 되니까 정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뉴스 기사도 봤는데요. 이마저도 다행인 게 옛날에는 악습처럼 수습 기간에 따라서 10% 정도를 더 떼고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지금 30대 가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나마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야간 상하차 알바였습니다. 상하차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 반까지 일을 하게 되면 보통 1급으로 한 10만원 내외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 분들의 경우에는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평균 5, 6만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름값이랑 보험료를 제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도 힘들 때 대리운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대리운전 4시간을 할 경우에 평균 한 5만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피크 기준이고 주말은 제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쿠팡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도 건당 850원 정도, 한 4시간 정도면 40건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급여가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회식이나 외식 소비를 많이 줄이는 형편이죠. 이마저도 짬짬이 부업하시는 분들의 수익에 많이 영향이 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부업은 노력 대비 성과가 아니라 시간 대비 성과라는 부분입니다. 시간 대비 성과는 몸과 마음을 제가 그 굴레 안에 갈아 넣어서 그 돈을 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이제 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현저합니다. 이게 시간 대비 성과라는 게 남들에 의해 평가받는 굴레에 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술과 능력이 없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 대비 성과는 관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 굴레, 그 판을 제가 짜는 것이죠. 내 노력이 남들에 비해서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성과가 떨어지는 위험이 다소 존재하지만 반대로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업을 하더라도 월급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대비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시간, 노력 대비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올해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데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올해 부업을 시작하고 7월까지 월급의 순소득으로 300만원 정도 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사입한 제품을 통한 순 매출이 한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외의 금액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최근에 매출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마켓에서 위탁 판매를 선택을 했고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하루 30개씩 상품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살짝 침체기가 왔다가 오히려 지금 탄력을 받아서 하루에 100개씩 이제 상품 등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업이 아닌 부업이라 당장 이제 다른 분들의 월급만큼 버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고 있지만 현재까지 4, 5개월 정도 깨지고 부서지고 경험을 하면서 아직 달리기도 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가 맛만 보고 떨어지냐 아니면 더 성장을 해서 소득을 올리느냐 막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실상 목표치가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목표가 있어서 좀 설레기도 하는 그런 상태? 그래도 지금 시동이 걸린 것 마냥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진짜 달리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방향을 설정할 때 이제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더 성장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 등록 100개씩 해서 당장 이제 순소득 3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매출이 없던 위탁 스토어에도 이제 조금씩 일일 방문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면 좀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 또한 제가 영상으로 남겨서 이제 저 외에도 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누구나 갈림길에 서고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목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설레기도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나이대별 부업 계획을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도 있지만 건물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20대는 시간은 많지만 자본이나 경험이 많이 없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자본이랑 경험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한 40대, 50대 분들은 할 엄두가 안 나고 체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20대 때 운동이랑 독서 등 자기 개발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서 더 힘들다고 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이나 부업을 시작하기 좋은 나이가 20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30대, 40대가 되어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돈 쓸 곳이 더 곱절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변수에 벗어나 있는 20대가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20대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투잡, 쓰리잡 부업하는데 이제 말릴 부분은 없지만 돈보다는 다양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목표보다는 해당 시기에는 다양한 경험과 선택을 하면서 그 또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30대 분들은 이제 결혼 전후로 나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혼 전이라면 20대와 비슷한 패턴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경력도 있고 자본도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제 본업과 관련된 부업을 하시던가 투자와 재테크를 이제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결혼 후라면 와이프와 많이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눈치가 많이 보여요. 시간을 쓰기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40대 분들이라면 사회적으로 경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현재 크고 있는 자녀분들을 보면 미래가 좀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시간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40대가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부업을 하거나 투자와 재테크를 공부하시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업,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으로 건물을 사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상속을 받거나 뭐 비트코인처럼 이제 크게 대박이 나신 분들이 건물을 많이 사는 편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 40대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제 사회적 경험이나 사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작은 시간이라도 아끼셔서 저처럼 부업을 하거나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가 직접 형성한 자본금을 통해서 건물주가 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5, 60대가 많습니다. 이 당시 시기에는 자녀분들이 유학을 가거나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5, 60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들 30, 40대 벌었던 돈을 지키고 꾸준히 축적하고자 다른 투자 관점으로 또 공부를 하십니다. 이 끝이 없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연령대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새롭게 도전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중반과 4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르지도 않아서 요리조리 상황을 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영상 초반에 건물주가 되는 꿀팁을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서 서울 및 강남 건물주분들 1만 명 이상을 미팅을 하고 통화도 하고 소통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맛보기로 부자들의 관리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 건물주분들의 시간을 뺏어본 경험으로 몇 개 특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만의 스케줄 관리가 확실하다. 돈이 많은 부자분들은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을 딱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컨트롤이 확실합니다. 시간 컨트롤이라 함은 오늘 정확히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명확히 실행한 다음에 만약에 빈 공간에 시간이 있으면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서 신문을 본다던가 사업상에 좋은 미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분들과 술자리를 한다던가 이런 나름대로의 시간 관리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습관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할 일만 명쾌하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 그 자체인 겁니다. 시간을 컨트롤하니까. 두 번째, 돈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와, 이건 진짜 찐입니다. 건물주분들, 부자분들 진짜 더 독합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컨설팅 받고 수수료 주실 때 정말 얄미울 지경이에요,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인정사정 없다 말을 하잖아요. 아마 이게 이제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모습 때문에 나온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주분들에게 돈이란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돈을 쓸 때는 정말 명쾌하게 잘 써요. 일반인 분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이제 잘 쓰지 않으려고 하시잖아요. 반대로 건물주분들은 돈을 지키려고 하고 명확하게 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1만 명의 건물주분들을 만나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부업보다 중요한 게 본업입니다. 본업이 튼튼해야 부업도 가능합니다. 다들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부업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나름 재미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물주인, 집주인, 그리고 안주인까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마스터콩이었습니다.